항아. 갑자기 준비한 여행이라 제주 직항 비행기 중 가장 저렴했던 홍콩을 택했는데 역대급 환율로 비행기 빼고 다 비싸버린 여행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재미있었던 홍콩 여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떠나기 전날 밤 세 식구 오손도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요. 쪼아는 젓가락에 이빨 대지 않고 밥을 엄청 잘 받아먹는 귀여운 강아지랍니다. 짐 싸다 말고 급하게 편의점을 다녀왔습니다. 컵라면 넘버원 육개장이랑 오랜만에 도시락도 하나 사보고요. 외국 나가면 이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진매. 이렇게 세 종류를 사왔습니다. 외국 음식을 못 먹어서는 아니고 여행하면 하루에 3만 보씩 걸어 다니니까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야식 먹을 때 라면을 함께 먹어줘야 약간 피로가 풀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꼭 챙겨가는 편이에요. 아침 이른 시간 비행기라 이렇게 깜깜한 6시에 공항을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7년 정도 살았는데 직항으로 가는 해외여행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낯설었던 국제선 출발장입니다. 이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아찔한데 저희 하마터면 늦어서 비행기 못 탈 뻔했어요. 그래도 5분 전 일 싹 잊고 즐겁게 면세 찾으러 가고 있어요.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날 면세품 인도장에서 20년 만에 고등학교 선배를 만났어요. 정말 반갑더라고요. 운이 좋게도 좌석을 비상구 쪽으로 변경해 주셔서 엄청 넓게 편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눈 내린 한라산의 모습이에요. 일곱 시 55분 비행기였었는데 정확하게 7시 55분에 출발을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지금까지 그래도 많이 타본 편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출발을 하는 비행기는 처음 타본 것 같아요. 비행기도 엄청 깨끗하고 좌석도 넓고 해서 정말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뚝딱 부셔줍니다. 어느덧 구름 위로 날고 있어요. 저기 멀리 보이는 게 범섬입니다. 아직 서귀포예요. 요즘 잘 쓰고 있는 아이 마스크 가져왔어요. 이제 요거 쓰고 푹 자보도록 할게요.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뭔가 우유니 사막처럼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또 착륙은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홍콩 익스프레스 이번 비행기 진짜 착륙 쌍따봉 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행 가면 저는 꼭 이렇게 쓰레기통 구경을 한답니다. 출발할 땐 최대한 편한 옷 입고 편한 신발을 신는데 오늘은 체육인들처럼 둘 다 입고 왔어요. 공항 트레인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입국 심사 끝내고 버스 타러 가는 길입니다. 따뜻한 나라지만 크리스마스 느낌이 많이 나고 있어요. 숙소가 샹완이라 A11번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 보여요.
버스 잘못 내려서 길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저기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럭키 팡도라잖아. 가는 길에 완탕면 맛집 침차이키를 들리기로 했습니다. 홍콩 국민음료 레몬티 주문했어요. 저는 새우 완탕면에 소고기 추가했고요. 감자는 수제 어묵을 추가했어요. 소고기랑 수제 어묵 둘 다 한국에서 먹는 그런 식감이 아니었어요. 새우 완탕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이 집의 킥은 고추기름입니다. 요거 꼭 풀어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바로 베이크하우스 방문했습니다. 홍콩에서 제일 맛있다는 에그타르트 사러 왔습니다. 저희는 6개짜리 한 박스를 구매했어요. 호텔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맛있겠다. 방금 나온 따끈한 에그타르트를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길에 잠시 멈춰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자기도 먹어. 여기 앉아라. 기대로. 응. 여기 딱 기대서. 정말 맛있다. 겉바속촉이라는 말은 이 에그타르트를 두고 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꼭 드세요. 디저트까지 먹고 배가 부르니 그제서야 홍콩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호텔 체크인 하는 중입니다. 아이클럽 셔먼입니다. 화장실, 샤워실. 촬영을 좀 더 잘해보려고 오즈모를 가져왔는데 연습을 안 해보고 가서 완전 엉망이에요. 저에게는 이 오즈모가 생각보다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첫날만 가지고 다니고 나머지 날들은 호텔에 두었습니다. 결국에 당근으로 떠났어요. 여행할 때 필수적으로 챙기는 게 이 소독 스프레이인데요. 제가 좀 유난스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외국 와서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소독 스프레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곳곳에 뿌려주고 있어요. 이 룸의 가장 큰 단점은 화장실이 이렇게 빈틈이 엄청 넓다는 거예요. 여행 가실 때 이렇게 작은 인센스 스틱 하나 챙겨가 보세요. 낯선 곳에서 좋아하는 향을 맡고 있으면 룸 컨디션이 10은 더 좋아지는 느낌적 느낌이 드실 거예요. What's in my bag? I'm using What's in my duty free shopping. 글램팜 GP225 클리닉 고데기를 구매했어요. 다이슨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거지존이 됐기 때문에 구매를 했고요. 앞에 실리콘을 씌우면 클리닉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알레시 완나 G 와인 오프너 블랙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와인을 잘 먹진 않지만 예쁘니까 구매했어요. 요건 감자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폴스미스 반팔 티셔츠예요. 깜짝 선물입니다. 저스트 러버라는 브랜드의 리본 핀을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커서 놀란 모습이에요. 지금 보니 이 제품명이 엑스트라 러브 2단 리본이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엑스트라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튼 예쁩니다. 여행 다니면서 한 번도 샤워기 필터를 가져가 본 적이 없는데 면세점 쇼핑하다 보니까 이 듀벨 여행용
샤워기를 10,000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헤드에 레몬 필터도 따로 들어있고 해서 저렴한 가격인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여행 내내 정말 잘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품 소소하게 구매를 했고요. 감자가 들어와서 너무 부끄러워서 영상을 껐어요. MZ처럼 가꾸를 했습니다. 짐 간단히 정리해두고 샤워하고 조금 쉬다가 나왔어요. 저희 둘 다 여행 오면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보자, 놀자 하는 주의라서 열심히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우선 현금부터 찾고 시작할게요. 어딜 가나 크리스마스 장식이 많이 있었어요. 호텔 근처에 제니쿠키가 있다고 해서 미리 와봤습니다. 3시가 넘는 시간이었는데도 이렇게 웨이팅이 있었습니다. 옥토퍼스 카드 충전하러 왔어요. 저희는 실물 카드는 따로 구매하지 않았고 어플을 미리 다운받아서 최소 금액 충전하고 공항버스도 탔고요. 편의점에서 이렇게 충전하면서 다녔어요. 이렇게 사용 알림이 실시간으로 와서 편했습니다. 급하게 온 여행이라서 계획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트램을 타고 익청 빌딩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트랜스포머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할 자리 있어? 익청 빌딩에 도착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실물이 정말 웅장하고 엄청 멋있었어요. 감자는 사진을 부탁받으면 작가님이 로핑이를 해서 열정적으로 사진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까불고 있었는데 워낙 포토스팟이라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때려봤어요. 다음 목적지는 정하지 않고 일단 돌아가는 트램을 탔어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지역에 하차를 했습니다. 이곳은 요즘 핫플이라는 완차이입니다. 미국 젠지들이 입는다는 브랜드 벨빌 구경 왔습니다. 네, 젠지들만 입는 것으로 해요. 밀레니엄 세대는 저녁 먹으러 왔어요. 랭스 카페입니다. 현지 느낌 물씬 나는 인테리어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곳은 1인 1음료가 필수입니다. 단짠단짠이었던 이 비비큐밥 맛있었고요. 가게에서 추천했던 소고기 볶음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대표 메뉴인 트러플 하가오를 시켜봤는데요. 저는 트러플을 워낙 좋아해서 맛있게 먹었는데 살짝 걱정을 했거든요. 감자가 트러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데 감자도 이 정도는 먹을 수 있겠다 하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탱글탱글해요. 이곳은 현금 결제만 가능한 곳이고요. 다른 딤섬집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기대했던 마이 컵 오브 티에 왔는데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내일 꼭 와서 먹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잘 나던 홍콩을 여기저기 걸어 다녔어요. 어떤 블로그에서 봤었는데 호프웰 센터를 가면 홍콩 야경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호프웰 센터 62층에 회전식 레스토랑이 있다고 해요. 거길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렇게 홍콩의 야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왔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썩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또 홍콩 오셨으면 피크트램 타고 야경 보러 가실 거니까 그 방법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지나가다 현지인들이 줄 서 있는 홍콩 와플 가게에서 와플을 사봤습니다. 어색하긴 하지만 이렇게 둘의 영상을 앞으로도 조금 더 남겨야 할 것 같아요. 홍콩 와플 오랜만에 먹으니 맛있더라고요. 겉은 바삭하고 크게 달지 않고 속은 부드러워서 계속 먹기 좋았어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타이쿤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살이 쪄서 둘 다 사진을 안 찍는데 여행 왔으니 그래도 한 장 남겨줍니다. 이곳이 타이쿤입니다. 과거 경찰서, 법원, 감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복원해서 만든 복합 문화공간이라고 해요. 안쪽에 감옥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숙소 가기 전 마트 털어주는 건 필수죠. 이곳은 막스 앤 스펜서라는 영국 마트라고 합니다. 숙소 도착하자마자 베이크하우스 타르트를 먹어줍니다. 식어도 정말 맛있었어요. 하루를 25시간처럼 즐겼던 여행 첫째 날, 가볍게 이만보로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네 머릿속이 될 거예요. 제니 쿠키 사러 왔어요. 설마 했는데 지금 이 줄이 오픈 런 줄이었어요. 아직 오픈까지 1시간 넘게 남은 시간이었는데 이렇게나 줄이 길게 있었답니다. 저희는 빠르게 포기를 하고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곳은 백종원 맛집으로 유명한 신흥유엔이에요. 스트리트 푸드파이터에 나왔던 곳이라 그런지 손님 90%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토마토 라면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기본 라면에 계란이랑 소고기 토핑을 추가했어요. 제가 스프파를 5번도 넘게 봤는데 5번이 뭐야 10번은 본 것 같은데 홍콩 편에서는 이 알듯 말듯한 맛일 것 같은 토마토 라면이 제일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비주얼을 보고 나니 솔직히 별로 먹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여행 오며 한 입이라도 맛보자 주의라서 용기 내서 맛을 봅니다. 그지? 고기 왜 이래? 아니 고기 아직 안 먹어. 홍콩식 밀크티 동윤형이 나왔습니다. 밀크티에 연유와 커피가 들어간 음료라고 해요. 밀크티 안 좋아하는 감자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었어요. 미키마우스 모양의 연유 잔뜩 뿌려진 크리스피 번이 나왔습니다. 감자는 토마토 라면이 취향 저격이라 한 그릇 뚝딱 했어요. 빵이 정말 바삭했어요. 이건 맛이 없을 수 없는 메뉴였어요. 10,0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에 아침 먹기 딱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배 든든히 채우고 제니 쿠키 도전하러 왔습니다. 이때가 오픈 1시간 후인 11시 정도였는데 줄이 거의 3분의 1로 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선이나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오픈 조금 후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3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3번 마카다미아 초코칩 구매하러 왔어요. 핑크색 스티커가 붙어있는 건 품절 제품들입니다. 마카다미아 초코칩 같은 경우엔 1인 1개 구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통 구매했어요. 호텔 가서 먹기로 했는데 못 참고 열어보고 있어요. 제니 쿠키는 이렇게 시즌마다 케이스를 바꿔주는 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처음 제니 쿠키 먹었을 때 그 부드러움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들은 이 마카다미아 초코를 훨씬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쿠키는 아니었는데 엄청 얇고 마카다미아가 많이 들어있었던 바삭한 쿠키였습니다. 맛있네. 근데 샤워 싹 하고 재정비해서 본격적인 2일차 여행을 시작해봅니다. 현금 찾기로 여행이 시작됩니다. 홍콩은 카드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많지만 아직 현금만 받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꼭 현금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트래블 월렛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번 홍콩 여행은 정말 계획이 거의 없이 왔기 때문에 시간적이나 마음의 여유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이렇게 대부분 트램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시내 투어하는 느낌도 들고 구석구석 볼 수 있어서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어제 못 먹었던 마이 컵 오브 티, 밀크티 먹으러 왔어요. 이곳은 현지인들에게도 밀크티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라 대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메뉴가 수백 수천 가지지만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한다는 메뉴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붕어 없는 붕어빵처럼 파인애플이 없는 파인애플 번입니다. 소보로빵에 버터가 들어간 맛이에요. 나름 밀크티 매니아인데 여기 밀크티 정말 추천합니다. 부드럽고 진한 맛이에요. 신호 바뀌는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저는 못 건너고 감장한 적이 있습니다. 심사추이 가는 페리를 타러 왔습니다. 페리를 탑승하면 센트럴이나 완차이에서 심사추이까지 1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합니다. 시계탑 앞에서 사진 찍으려고 준비 중이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중국인 단체가 등장을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감자 화난 거 아니에요? 날씨가 흐려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17년 전 봤던 이 홍콩의 멋진 풍경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마 디자인 스토어에 왔습니다.
젤리캣 인형 실제로 처음 봤는데 정말 귀여워요. 실물이 카메라에 안 담기고 있어요. 제가 사고 싶었던 건 이 오트밀 인형인데 저 블루베리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거 트리. 아쉽지만 젤리캣 인형을 포기하고 크리스마스 엽서 몇 장을 사왔습니다. 백화점 한 바퀴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디올 카페가 있어서 구경했어요. 가보고 싶었는데 예약이 꽉 찼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딱이었어요. 이소룡 동상도 보러 왔습니다. 아뷰. 버스를 타고 템플 스트리트로 이동합니다. 핑, 쫙보고 싶었어요. Well, I saw your message. I'm on my way to the laboratory. 소리 들리시나요? 버스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발로 눌러주면 안 나서 계속 누르면서 갔습니다. 템플 스트리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야시장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저희는 시간 관계상 낮에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템플 스트리트 중간쯤 가다 보면 방송에 많이 나왔던 포장마차 식당 같은 곳이 있어요. 여긴 가리비 먹어볼까 당면 잠시 이런 게 검색하면서 고민했는데 좀 술안주 대부분이 술안주 같은 그런 구성이라 저희는 패스했어요. 짜고 그냥 그러니까 이때 시간이 5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오픈을 안 한 곳이 많습니다. 나도 아니 난 먹어도 되는데. 아, 진짜. 음식만 파는 곳이 모여있는 거리도 있었습니다. 딤. 홍콩 왔으니 딤섬 먹어줘야죠. 이곳은 딤딤섬입니다. QR 메뉴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 다 계속해서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로 된 메뉴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체크하려는데 QR이 열렸어요. 제가 딤섬 메뉴 중 가장 좋아하는 게 이 창펀인데요. 이곳의 메인이 또 크리스피 창펀이라고 해서 주문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꼭 시켜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이곳의 특별 메뉴인 고추 딤섬을 주문했습니다. 아 그래? 속이 꽉 차 있는 맛있는 고추 딤섬이었습니다. 기본을 또 먹어줘야죠. 샤오마이도 주문했어요. 마라 가지 딤섬입니다. 이렇게 주문을 했더니 한국 돈으로 3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맛있어서 한 입 크게 먹고 싶은데 너무 뜨거웠어요. 마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가지 딤섬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스도 정말 맛있었고요. 가지의 식감도 너무 좋았습니다. 먹다 보니 이렇게 하나씩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조금 더 취향인 걸 선택하기로 상의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 많은 홍콩에서 버스에 저희 둘만 탔다는 게 신기해서 찍어뒀습니다. 침사추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돌아다니다가 편의점에 음료 사러 왔습니다. 많아 이거. 한국에서는 제가 애플페이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편리함을 잊고 살다가 여행 왔을 땐 애플페이나 이렇게 옥토퍼스처럼 다른 빠른 결제 수단을 활용하다 보면 지갑을 꺼내지 않는 게 이렇게 편하구나 체감이 훨씬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많은 침사추이 거리입니다. 감자도 있어요.
영화 중경상림의 촬영지였던 청킹 맨션입니다. 내부가 복잡하기도 하고 호객행위가 너무 많아서 금방 나왔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페닌슐라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분수에서 사진을 찍는 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짜잔! 건물 전체가 큰 샤넬 선물 상자 같이 예뻤습니다. 핑크트램 또 하루 갔다 종일 돌아다니다가 잠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어요. 지금 감자가 또 마사지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렇게 잠깐 아프지. 풀어주면 또 만보는 거뜬히 걸을 수가 있어요. 아이 시원하다. 오늘은 야경을 마음껏 즐기고 돌아가기로 한 저녁이에요. 이 맛에 홍콩 오는 것 같아요. 센트럴역으로 가는 페리 타러 왔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홍콩에서 꼭 봐야 한다는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10분 정도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페리를 타고 가면서 보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탑승을 했습니다. 한다. 요즘 홍콩 여행하시는 분들 후기를 들어보면 심포니 오브 라이트가 예전보다 훨씬 못하다, 이걸 굳이 꼭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평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지금 심포니 오브 라이트가 시작된 모습이에요. 제 기억엔 예전엔 건물들도 반짝이는 게 많았고 라이트들도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 정말 아쉽더라고요. 피크트램을 타러 왔습니다. 인터넷에 피크트램 명당 자리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올라갈 때는 오른쪽 맨 앞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저희가 딱 지금 그 자리예요. 이게 타보니 왜 좋다고 명당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피크트램이 가장 붐비는 시간은 노을 지는 시간대라고 해요. 저희는 9시쯤 방문을 했었고 바로바로 입장하고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 오른쪽에 탑승하시면 이렇게 예쁜 야경을 미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짜잔! 스카이 테라스 428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건 감자가 촬영해준 영상이에요. 예쁜 건 2번 봐도 좋으니까 야경 한번 다시 볼게요. 이날은 홍콩 야경을 원 없이 봤던 날인 것 같아요. 피크트램 운영시간과 스카이테라스 운영시간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꼭 확인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갈 땐 왼쪽으로 탑승하시면 이렇게 야경을 계속해서 보면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행 오면
숙소 가기 전 편의점 털이는 필수입니다. 오늘의 야식은 라면으로 정했기 때문에 간단히 마실 음료만 샀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육개장과 진라면입니다. 요건 국화차인데 꽃향이 좀 강하게 나는 편이에요. 여행 와서 먹는 라면은 3배는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왜? 빨리 먹으려다. 물 먹으면 근데 매운 게 필요했어. 왜?